생활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 카페. 자, 이 시간에는 화제 인물과 만나서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으로 하실 일이 참 더 많아지신 분 누구실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안홍준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셨죠? 네. 막 그 선생님이 풀 스윙으로 그냥 아이를 퍽퍽 날아가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마음 아프셨죠? 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수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수의 선량한 보육교사가 함께 매도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의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또 처우 개선 등 이런 걸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녀분들이 컸을 것 같은데 낙태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아동 문제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탄생이라는 산부인과가 사실은 의사 중에도 3D 업종 으로 요즘 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상계 과 중에 하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잉태에서부터 이제 그 출산 과정에 하나 새 생명을 탄생하고 또 반애를 이제 정상분만까지 했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과 의사가 느끼지 못한 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함께 기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창 분만 많이 하고 할 때는 하루에 당직을 하고 했을 때 26명까지 제가 분만을 해본 적이 있었. 아마 그 개인이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전국적으로 산부인과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장 맡으시고 세 가지 법안을 통과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동 학대 방지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인데 이게 일명 안홍준법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난 9월 26일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안은 2012년 12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울산의 서연이가 계모에 이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 후에 전국의 블로그가 자발적으로 15,00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표가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 전반기에 제 방에 대표가 와서 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걸 통과시키도록 그분들도 역할도 했고 저도 해서 지난 12년 12월 31일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거기 또 보완하는 법이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하고 또 가정폭력 범죄 등 처벌 등에 관한 또 특례 법안도 개정을 하고 세 개 법안이 같이 함께 이제 패키지로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국회에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었다면은 울산에 사실은 서연이도 그런 피해를 안 당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문제도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는 신고 의무를 기존에는 아동 폭행
폭행에 대한 학증이 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제가 특례법에는 의심이 갈 때 신고해야 되고 그 신고를 해야 될 사람도 보육교사뿐이 아니라 현장의 교직원 또 학원 강사 심지어 의료인 의사들 의료인들 이런 부분까지도 신고 대상자를 넓혔고 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게 처벌도 가중처벌을 하게 했는데 치사를 시켰을 경우는 10년 이상과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중상해죄를 입혔을 때는 5년 이상의 또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미 처벌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이미 강화되어 있다. 그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잘 모르고 이걸 뭐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학대 처벌 자체에 대한 이미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폐쇄 또 그런 보육교사는 많은 우리 보육교사 중에 헌신적으로 하는 분이 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그런 분은 보육교사를 할 자격이 없었다고 봅니다. 교사를 하려면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인성이나 적성에 문제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든지 자질을 평가해서 도태시켜야 되고. 좋아하는 척 하다가 또 안 보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CCTV 이야기가 나옵니다. CCTV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의무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2005년부터 그게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용 문제라든지 그 두 번째는 보육교사 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아마 비용 문제도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일부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고 또 권리 문제, 보육교사 권리 문제는 말을 못하는 영유아의 권리가 저는 보육교사의 권리보다는 앞서야 된다 생각하고 CCTV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예방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대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게 CCTV가 촬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면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걸 다시 원장님이나 또 본인이 이걸 다시 이제 리뷰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옳았지 않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재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오늘 현장의 또 원장님 말씀은 CCTV를 설치하니까 또 하나 장점이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장점이 뭐냐면은 또 아이들 조금 몇 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 정도 크기의 아이에서 아이 말만 듣고 부모님들이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데 그 CCTV를 공개하고 보거나 이해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간 분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CCTV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님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힘들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육을, 무상 보육을,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많은 시설도 어린이집도 한 10년 사이에 한 9천여 개 있던 것이 지금 44,000여 개. 또 보육교사가 22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급증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양성가정도 한 6개월 만에 허가가 쉬운가 봐요. 1년에 심지어 인터넷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은행 학점제를 한다든지 아주 쉽게 실습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인성교육이나 적성교육은 물론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인터넷으로 정도 어떤 자격증을 받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점 은행제도 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양성제도에서부터 제도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도 중요합니다. 처벌만의 능사는 아니다.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한들 요즘 사형제도에도 이제 찬반이 있듯이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꼭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는 또 설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또 인성교육, 적성검사라든지 이걸 제도 도입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네. 이제 보육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학대를 시키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특위위원장이시고 네. 또 국회의원이시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로 내가 뛰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 각오라든지 다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제가 이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26일 발효되고 한 달 만에 그 평가하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검찰, 법원, 그 경찰까지 그리고 아동 어린이집 원장들 또 현장 전문가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 평가.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시행해보고 네.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이거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아마 당에서 저한테 또 그 특위위원장을 또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꺼이 제가 맡았는데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애프터 서비스할 수 있는 법안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우리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우리 자녀를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 시사카페 이렇게 화제 인물과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사카페 다음 주도 따끈한 차 한 잔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